시작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논술 가르치는 강사 이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제 얘기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 자료 몇 개 좀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여튼 저희들 입장에 오늘 가장 중요한 자료는 이 자료. 잘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표 자료입니다. 시간표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하고 학생분도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자료는 이 자료. 요거는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오늘 하루 들으시고 버리시면 안 되고, 만약에 그 대학에 전형이 조금 수정되는 일이 있어서 수정본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시 이걸 제작을 해서 나눠드리기 전까지는 요건 내년도, 그러니까 2025학년도 인문논술 이 전형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한 장씩 한 장씩 좀 뜯어보시면서 두고두고 공부하실 자료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잘 하시면 이제 설명회나 간담회 이런 데 가셔서 질문도 좀 유의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전략도 좀 어머님들 스스로 좀 짜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희들 설명회도 요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 잘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수업 이렇게 하는데요. 요 시간표 한 번만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센터장님,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뒷단에 홍보부장님이 그 입시에 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쭉 가이딩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쪽에는 저희들 그 수업에 관한 얘기들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제 오늘 이제 그 수능 소식들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 좀 관심도 좀 많이들 생기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그 만점 받은 친구가 이제 궁금하시죠? 그죠? 어떻게 하면 저럴까? 뭐 이런 거, 그죠? 제가 주제 넘은 얘기인데, 시작하기 전에 조금 조언 하나 드리고 시작하면, 입시는 성공하시는 것보다 실패하지 않으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 성공은 되게 유니크한 친구예요, 사실은. 그 친구가 모 학원에 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만점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애도 성공은 되게 유니크한 거여서 그 아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사실 그 아이도 되게 고민이 많지 않겠습니까? 유일한 만점자인데 이걸 성공이라고 봐야 될지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전략인 거죠. 그래서 입시는 성공 이상으로 중요한 게 실패하지 않는 것 좀 생각해야 되고, 실패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이제 실수를 범하지 않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크게 생각하는 건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아이들 말은 몰빵, 그러니까 올인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확률을 따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고3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이 말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절대 재수하지 않기거든요.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할 테지만 가장 비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 중에 가장 내가 원하는 일들만 일어나면 그게 가능하죠. 근데 입시는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나는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전략을 짜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논술이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요즘은 논술을 잘해서 원서를 쓰기보다는 쓸 수밖에 없으니까 논술 원서 쓰는 거잖아요. 논술을 쓰지 않아도 되는 친구는 6학종을 쓸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6개의 수시 전형을 모두 다 학생부 전형으로만 쓸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면 논술은 반드시, 사실은 그 친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이 좀 필요하겠지만 여튼 확률이 가장 높은 거니까. 그게 가장 높은 거니까. 근데 6학종을 쓸 수 있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전부 다 플랜 B가 필요할 텐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망설여지거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입시는 생각보다 여의치 않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좀 많죠. 사실. 요 숫자 한 번만 같이 봐주실래요? 아이고요. 어우. 요 숫자 한번 같이 봐주실래요? 71111. 뭐 이제 눈치채신 분들은 금방 채셨겠지만 제가 가르쳤던 제자의 수능 점수. 아직 놀라시면 안 되고요.
1교시 국어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게 16번까지밖에 마킹을 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사실. 잠깐만 몰입 한번 해보실래요? 그런 상황에 이제 사실은 가면 안 되지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죠. 2교시, 3교시 시험을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멘탈을 잡지 못할 것 같고 시험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 친구는 나머지 과목 절반은 만점이고 절반은 1등급 맞아놓은 친구예요. 괴물 같은 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저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하루짜리 시험에 줄 수 있는 리스크인 거죠. 근데 이 친구한테 이것도 너의 실력이니까 이대로 점수 맞춰서 재수 없이 가라! 라는 얘기가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이 친구한테 플랜 B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친구가 연세대를 갈 수 없는 실력을 갖췄습니까? 하루 시험을 못 봤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친구가 성대 가면 안 됩니까? 충분히 가고도 남을 실력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뭐 남들 다 같이 보는 시험이 너 못 봤으니까 라고 하는 기준을 들이대는 거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수시는 아까 이제 학종 6개도 얘기했고 뭐 이제 뭐 교과 전형 뭐 학생부 추천 전형도 있고 논술 전형도 있지만 수시는 또 선 지원 후 시험이니까 육학점인 친구들도 사실 다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모 학교의 문과 1등이 6개 학종도 다 떨어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시는 플랜을 좀 짜주시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경우일 수도. 그러니까 이걸 선생님 저는 절대 재수하지 않을 건데요. 그러니까 재수할 걸 가정하고 뭔가를 준비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봐요.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계획을 좀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제 논술 전형이 될 텐데요. 논술에 관한 입시 전반적인 설명들은 아까 이제 홍 원장님이 좀 더 설명을 잘 해드릴 텐데 간단한 몇 개의 자료를 정리해 봤는데요. 최근에 논술 전형은 예전에는 논술하고 교과, 학생부가 이제 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게 중요한 조건이 됐는데 최근은 그냥 논술로 뽑는 전형들이 메이저 상위권 대학들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연세대.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아이고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론적으로는 내신 전국 꼴등 그리고 수능 전국 꼴등이 내도 2시간짜리 연세대 논술 시험을 잘 치르기만 하면 연세대 합격시켜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이제 상위권 대학들에서 논술 전형의 추합은 일도 돌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논술로 합격한 친구들은 연세대 갈 실력이 안 되는 친구들입니다. 논술로 합격한 친구들은 성균관대 갈 실력이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붙는 거예요. 이 전형의 특성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뭐 고려대 이제 새롭게 추가돼서 아마 상위권에 그러니까 고려대가 인원을 몇 명 뽑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수를 한 장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6논술 쓰는 친구도 있겠지만 뭐 4학종의 2논술, 뭐 3학종의 3논술 이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한 장이 아마 고려대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중대 쓸 수 있는 카드가 한 장 빠질 수 있는 거, 이대 쓸 수 있는 카드 한 장 빠질 수 있는 거, 경대 쓸 수 있는 카드 한 장씩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올해는 좀 고민해 놓고 전략을 짜실 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가 한 조금 반영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10%는 이제 내신 성적이고요. 10%는 비교과인데 비교과는 그냥 다 줍니다. 5%는 출결이고 5%는 그 봉사인데 봉사는 5학기 24시간이 안 되면 감점 들어가는 그런 친구는 없어요.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그리고 출결은 무단결석이 3회 초과가 되면 그때부터 감점 들어가는데요. 학교에서 커다란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사실 그런 경우는 없어서 10점 그냥 주는 겁니다. 대신 요 10점은 교과가 10%가 반영되는데 만점이 10점인데요. 기본 점수가 빵점입니다. 차이가 크다고 보긴 봐야 됩니다. 논술은 수능하고 달리 모집단이 되게 균질적이잖아요.
연세대학교 원서 쓴 친구가 설마 집이 신촌 근처에서 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쵸?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썼을 테고, 고려대학교에도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썼을 텐데, 그게 아마 실력적인 요소가 가장 클 거예요, 사실. 그 실제 평가를 받을 때도 이제 최저가 있는 대학들은 이제 필터링을 하고 나니까 실질 경쟁을 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다 똑같은 수준에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논술 합격한 케이스하고 떨어진 케이스의 격차 크지 않아요. 논술 떨어진 친구는 항상 붙은 친구보다도 논술을 잘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원서를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어요. 여튼 촘촘합니다. 이 촘촘한 전형에서 10%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저 이 10점의 비밀이 뭐냐면, 그러니까 5학기 동안 단 한 번도 2등급을 맞아보지 않는 친구가 1111 찍으면 이제 만점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5학기 동안 단 한 번도 8을 찍어보지 못한 99999 찍었던 애. 전설 같은 애이죠, 사실. 있을 수 없는 애인데. 걔가 이제 빵점을 갖는 거예요. 근데 평균 8등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9.85점을 먹습니다. 사실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내신 순수 1등급과 2등급 친구들이 서강대 논술 전형의 원서를 쓸까요? 그런 친구들은 대개는 6학종 대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안 써요. 뭐 아주 높으면 3등급, 4, 5, 6등급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경쟁하는 거여서 0.0 정도 차이여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튼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렇게 논술 중심에 거기에 이제 걸리는 건 최저예요. 최근에는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걸 좀 보셔야 될 텐데, 요즘은 요 실질 경쟁률은 한 번쯤 들어보셨죠? 논술 원서 쓸 때 저 실질 경쟁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는 이제 논술의 경쟁률은 형식 경쟁. 요게 이제 우리 아이들과 어머니들 주저하게 만드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은. 뭐 70대 1이라더라, 80대 1이라더라. 어우, 거기를 어떻게 뚫어? 10대 1 뚫기도 힘든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전부 다 최저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원서 썼을 때의 경쟁률이고, 최저를 반영한 실질 경쟁률은 확 떨어져요. 작년 건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 재작년 거 기준으로 하면 중앙대는 보통 한 5대 1 정도 됩니다. 60대 1, 70대 1이거든요, 원래 형식 경쟁률이. 그리고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뭐 2대 1, 3대 1 정도 되는데 되게 많고요. 이러면 갑자기 생각이 바뀌죠,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공통 수능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확통 사탐 보는 친구들의 학습 경쟁률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떨어져요, 사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최저 맞출 확률이 높은 과탐에 미적 선택한 친구들이 그래서 인문논술 준비를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충분히 별 문제가 안, 왜냐하면 정시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데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는 거고, 학교 네임, 그러니까 레벨링 따는 건 인문 쪽이 훨씬 쉽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이과에서 서울대 가는 건 되게 이제 의대, 뭐 메디컬 다 빠지고 이제 서울대 가고 이런 순서였는데, 그게 최근에는 워낙 경쟁이 치열한 애들이 가서 하니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그 친구를 다 빠지고 나서 이제 문과 서울대가 있는 거잖아요. 문과 서울대가 있는 문과 성균관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원이 많이 줄진 않았잖아요. 그 네임드 따기는 이게 편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른 친구 되게 많아요. 이때 논술이 진입 장벽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논술이 문학적이지가 않거든요. 인문적 자질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증명문 쓰기여서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좀 유리해요. 그래도 뭐 우리 문과 아이들이 수학 못한다고 막 논술도 못하고 이런 건 아닌데, 여튼 수학적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인문 논술 보기에도 수월해서 여튼 교차 지원하는 친구들이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준비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 점이 있어요. 그리고 현실 경쟁률이라고 하는 걸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경쟁 환경을 좀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할 게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현실 경쟁률은 이제 어떤 아이들이 원서를 쓰냐. 연세대 하나만 놓고 생각해 보죠. 연세대는 그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이 고민을 해서 원서를 쓸 수 없는 애들이 결정이 됩니다. 연세대에 원서 쓰면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애들입니까?
붙으면 안 되는 애들. 연세대 원서를 써서 붙으면 안 되는 애들은 연세대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애들입니까? 서울대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에요. 자제분의 서울대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실 거예요? 아마 3월 모의고사, 6월 평가원 성적, 그리고 9월 평가원 성적에서 배치표상에서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연고대가 가능하거나 또는 성대, 서강대가 가능하다는 성적이 나오면 거기서 한두 개만 더 맞추면 서울대거든요. 이게 무슨 학교가 아니니까 한 개만 더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서울대를 노려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대충 이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를 계산해보죠. 서연고, 성서 5개 학교의 입학정원 15,000명에 정시 경쟁은 보통 3대1 정도 되니까 3 곱하면 45,000명. 이 친구들은 일단 절대 원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붙을까봐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냐면 전국의 극강의 애들에서 한 5만 명 정도가 일단 나는 안 할래 이런 애들. 또 어떤 애들이 안 써도 됩니까? 육학종인데 서연고가 가능한 애들. 뭐 특목 자사고의 극강의 애들이겠죠. 그 친구들이 논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용인 애들, 대원 애들 이런 친구들이 육학종 쓸 수 있는 애들인데 서울대도 쓰고 연대도 쓰고 고대도 쓰고 서울대 뭐 이렇게 툭툭 쓰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연세대를 안 쓸 거야. 그런 애들 얼추 잡아서 5만 명 잡더라도 전국에 한 8에서 10만 명 정도의 극강의 애들은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연세대는 연세대 능력이 안 되는 친구들이 쓰는 거라고 사실. 같은 시기에 홍익대학교가 시험을 봅니다. 어떤 애들이 원서를 쓰겠습니까? 반대로 정시에 홍익대를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한번 써보는 거야. 왜냐면 쉽지 않으니까. 원서 쓸 때가 9월 달이란 말이죠. 그때쯤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평 봤는데 이대 가가지고는 홍익대 못 가겠다. 그러면 이제 논술이라도 한번 해보자. 최저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다른 대비에 높지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홍익대학교에 논술을 쓰는 친구들은 그럼 평상시에 수능 공부가 잘 되어 있지 않는 친구들이 확률이 좀 높는데 그런 친구들이 논술을 잘 준비하고 있었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홍익대에 갈 수 없는 이를테면 흔히 말하는 이 서울의 15위권 대학 밖에 있는 애들이 원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거 붙는 거예요. 붙는 거예요. 요게 논술 전형의 현실 경쟁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볼 거냐. 어떤 아이들. 이 아이들이 붙으면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엄청 좋아합니다. 요즘 대학의 큰 걸칫거리가 뭡니까?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는데 함부로 얘기하면 못하는데 과탐 보는 친구들이 문과의 교차 지원, 사실 교차 지원 아니죠. 원래 쓸 수 있는 거니까. 해가지고 합격을 해놓고 학교를 안 다니는 거지. 다니면 괜찮은데 등록금도 내고 다 좋잖아요. 근데 안 다닌단 말이에요. 아니 그 교차 지원 할 때 뭐 경영이나 경제학과, 통계학과는 뭐 오케이 그럴 수도 있지. 수학 베이스니까. 철학과도 그래. 재작년에 경희대학교 철학과 입학생 70%가 과탐 보는 애들이었어요. 왜 갑니까 거기를? 물론 철학에도 과학이 되게 중요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티오만큼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애들 티오가 사라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경쟁력을 생각해 보면 굳이 치열한 경쟁이 아닐 수 있는 또 다른 전형일 수 있겠다. 고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제 원서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그만 가야 될 것 같은데 논술 원서를 어떻게 씁니까? 보통 수능에서 너가 성균관대나 연세대 정도로 갈 실력이 된다. 그러면 어디 원서를 쓰죠? 논술은 연세대나 고려대 원서를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얘가 수능을 잘하는 것과 논술 잘하는 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 관련 없어요. 또는 너는 내신으로 학교에서 좀 먹어주는 애니까 내신이 좋으니까 너는 뭐 성균관대나 서강대 높은 대학의 내신을 보고 좀 써볼래? 내신 좋은 것과 논술 잘하는 건 아무 관련이 없어요. 대원외고 애들 요즘 논술 엄청 못합니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애들이 배운 적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걔들이 수능은 잘하죠. 면접도 잘할 수 있죠. 그 논술은 전혀 딴 거예요. 근데 보통 원서를 그렇게 써요, 사실. 그러니까 논술도 사실은 아이의 논술 원서에 필요한 지표들을 좀 가질 필요들이 있겠다. 성적표가 필요합니다. 성적. 그러니까 수능도 성적 가지고 쓰잖아요. 논술도 성적 가지고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논술은 완전 감입니다. 얼굴 보고 논술 잘하. 실은 제 수강생들도 사실 그렇고요. 열심히 출석을 열심히 하면 논술 잘합니까? 학원비를 잘 내는 거죠, 그거. 학원을 오래 다닌다고 해서 논술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되게 애착이 가고 참 예뻐하는 제자인데 붙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얘가 논술을 잘하는 것도 딴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최소 언제는 꼭 필요하냐면 9월 달에 우리가 원서를 쓰거든요. 그럼 7, 8월 달에는 흔히 수능으로 치면 봉투 모의고사 같은 걸 보고 최소 8번 정도의 테스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평균 성적을 보고 이 정도 성적이면 어머니 A대학보다는 B대학이 나을 것 같고 B대학에서 C과보다는 D과가 나을 것 같습니다라는 조언을 들었을 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어머니 우리 애가 성균관대처럼 되게 표준화되고 교과서적인 논술은 잘 못하는데 연세대처럼 창의력을 요구하는 대학의 논술은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분 좋은 얘기하면 훅 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데이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 데이터를 마련하려면 보통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논술을 언제 시작합니까? 6월달, 7월달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수능으로 치면 다 문풀 수업인데 개념도 안 된 친구 들어와서 봉투 모의고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원서가 이미 어그러진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면 논술 합불의 80% 이상은 원서 쓰기에 달려있다. 논술 배우는 거 어머니들 청강 좀 하시면 금방 느끼실 텐데 굉장히 쉽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이 구조 익히는 거지 무슨 배경 지식이나 이런 걸 묻는 시험이 아니어서요. 책 읽는 배경도 필요 없고요. 몇 가지의 절차들만 잘 기억해내면 금방금방 풀 수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논술은 시험 문제의 출제 범위가 무제한이에요. 그 얘기는 그거 안 물어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어려워요. 다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좀 일찍 좀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수업 하나만 얘기하고 저 그만 갈게요. 같은 시간. 7월하고 8월에 8회에 걸쳐서 모의고사 실시해서 원서 쓸 때 개별 상담 다 해드릴 겁니다. 그거 아니면 원서 쓰기 저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냥 열심히 학원 다니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모의고사 성적으로 안 되겠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논술에 드는 시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복습을 최대한 하되 만약에 이제 결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모든 영상은 이 대치 논주에서 수업 찍어서 다 복습 영상 다 드릴 겁니다. 반복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리고 7월 넘어가는 이제 그 시즌에는 어려울지만 기본 과정인 1시즌 1, 시즌 2 과정은 정원을 15명으로 해서 제가 직접 아이들 지도하고 첨삭하고 과제 직접 따로따로 내주고 그리고 피드백까지 다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것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죠. 마지막으로 시간표 한 번만 더 봐주십사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아이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6시간 정도는 필요합니다. 요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수학 1시간 줄이고 국어 1시간 줄이고 탐구 1시간 줄이고 영어 1시간 줄여서 할 거면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수능이나 이런 전형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플랜 B인 6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아이가 엄마 나 6시간 없어라고 얘기하면 그걸 한번 혼내셔야 됩니다. 그 정도.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